안녕하세요. 우리 정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1년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또 주의할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증여나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나 세대 분리할 때 주의하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A주택을 비과세를 꼭 받고 싶다 이거죠. 왜? 양도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B는 그렇게 그 시세가 높지도 않고 또 많이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 B를 자녀에게,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죠. 증여하면은 그 자녀도 한 채, 부모도 한 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부모 집이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 자녀가 주민등록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겠죠.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그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거나. 근데 여기서 증여하자마자 즉시 증여하고 나서 즉시 뭐 그 다음날 팔아도 원래 비과세가 됐죠.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있죠. 아버님 명의의 집이 이제 있는데 이 B는 겸용주택이에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님 명의의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2층 주택을 뭐 여기가 공실이다 라든가 아니면 요거를 A 양도일 직전에 용도 변경을 하죠. 용도 변경. 즉 요거를 상가로 그 개조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그 공부상 이것도 그 다 대장도 바꾸고 뭐 이러면은 바꾸고 나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됐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 주민등록만 뭐 전입 안 됐다고 이거 주택을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주거로 실제 쓰면 주택으로 보는데 난 진짜 이건 주거로 안 쓸 거다. 그러면은 사업자 있는 임차인을 넣으시면 되겠죠. 사업자 있는 임차인. 그러면 그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놓고 A를 팔면 즉시 비과세가 되겠죠. 즉시 비과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실의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명의의 이 B주택이 그냥 일반 주택 또는 전원주택 또는 농가주택이에요. 근데 이 건물들이 뭐 이렇게 가치가 안 나가고 좀 허름하고 뭐 크게 이제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중요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A 잔금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건물만 빨리 멸실하죠. 멸실하면 주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건물만 멸실해서 즉시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건물 부분만 건물 부분은 가치가 얼마 없으니까 건물 부분만 역시나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 비과세 받기 위해서 절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분리 방법도 있죠. 즉 이제 아버님 명의의 집이 있고 이제는 이게 아버님 명의가 아니라 B가 자녀 명의의 집인데 그 동일 세대란 말이죠. 즉 그 같은 주민등록상 아버지도 집 한 채, 아들도 집 한 채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제가 잔금일 직전에 세대 분리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주민등록만 사실은 바꾸면 안 되고요. 사실상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아들이 미성년자나 뭐 그 30세 미만이나 이러면 안 되고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또는 소득이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죠. 그래서 즉시 그 세대 분리하고 팔면은 요것도 즉시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 명의 A주택을 즉시 비과세, 제가 왜 자꾸 즉시 하냐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2년 더 추가 보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즉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시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다 그 네 가지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잘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과세 할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원칙은 뭐 취득일에서 양도일인데, 이제 예외 규정이 생겼죠.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 2년을 더 보유해야 되겠죠. 즉 양도한 날로부터 추가 2년을 더 보유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희 세무사들도. 아니 그럼 이거 양도가 아니라 아까 두 채 중에 한 채를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 증여하면. 아니면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되냐? 증여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되냐? 아니면 멸실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되냐? 아니면 세대 분리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1년 개정된 내용에는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와 용도 변경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일 또는 용도 변경일 이후 2년을 추가 더 보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시행령이 발표나면 그 시행령 발표날 이후 증여 용도 변경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21년에 두 채가 있는데 그 두 채 중에 한 채를 뭐 증여를 했든 아니면 뭐 용도 변경을 했든 뭘 했든 간에 한 채가 됐어요. 한 채. 그 한 채가 된 사유가 증여로 인해서 한 채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채 중에 하나 용도 변경해서 한 채가 됐을 수도 있고 멸실이 돼서 한 채가 됐을 수도 있고 세대 분리를 해서 한 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여 용도 변경은 명확히 나왔죠. 지금 그 개정되는 내용에 명확히 나왔죠. 즉 시행령 발표 전에 증여한 거는 비과세 받는 것을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되고 시행령 발표 이후 만약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증여한 날로부터 2년을 추가로 더 그 보유해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멸실과 세대 분리 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 취득일부터 즉 멸실하고 나서 뭐 바로 팔아도 아니면 또는 세대 분리하고 나서 바로 팔아도 취득일부터 2년만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법이 자꾸 해석들이 발표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바뀌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그 2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그 12월 24일 날 이거 발표된 내용 아실 겁니다. 그 20년도에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일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를 따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도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만 나왔다가 그 12월 29일 날 증여도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증여도 된다. 즉 그 21년 1월 1일 현재 한 주택이 된 원인이 즉 20년도에 두 채 중 한 채가 된 사유가 뭐 매매야 당연히 그 가능한데 증여도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뭐 세대 분리, 타주택 멸시, 용도 변경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내용들도 다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요거는 20년 두 채 중에 한 채가 돼서 우리가 그 취득일부터 본다는 그 내용이 원래 매매는 해준다라고 발표는 했었고 증여도 29일날 된다고 발표가 났고 요것들은 뭐죠 그 뭐 따로 얘기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20년 중에 두 채 중에 한 채가 된 거예요. 즉 21년 1월 1일 현재 한 채가 됐다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21년 중에 두 채 중에 한 채가 됐다. 그럴 때 그 증여일로부터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멸실과 세대 분리는 아직 뭐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비과세 따지는 거는
취득일부터 따져줘도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